안녕하세요. 크립토 해커스입니다. 4월 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야 된다는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전 저점인 65,000달러 부근대만 강력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조정 이후에 상승장이 펼쳐질 수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 상방 전환 패턴, 그러니까 불플래그 패턴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저점 선언했던 구간인 이 65K 부근대 여전히 지지를 해주고 있고, 제가 이때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 이더리움 가격대가 2012달러 부근대였고요. 통상적으로 이 다이아고날 패턴의 상승이 나오면 다이아고날 패턴의 비파동 근처까지는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2160달러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 상방 관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매수 추천을 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거센 반등도 나오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비파동 근처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파동의 시작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추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반적인 관점은 상승이지만 우리가 하락할 만한 자리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저점에서 물량을 잘 모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더리움이 이렇게 비파동 근처까지 반등이 나온 다음에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렸고, 실제로 트럼프의 이란 관련 대국민 연설이 나오면서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계속 요약을 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상승 관점이 깨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매수 기회로 가져갈 생각인데, 오늘 영상에서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함께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킴과 동시에 상승장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이 상승 관점을 유지하는 이유는 현재 불플래그 패턴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플래그 패턴 자체는 과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 방향으로 그 추세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지금 불플래그 패턴, 그러니까 이 깃발 모양이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얼마까지 나오든지 간에 상방으로 돌파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패턴을 기반으로 제가 실제로 지난 방송에서 65,000달러 구간을 최저점으로 바라봤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썸네일에 패턴과 함께 타점 공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죠. 이때 제가 방송했던 내용의 일부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 플래그 패턴을 작동함과 동시에 이 상단 추세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 근거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RSI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RSI 지표로 봤을 때 4시간봉을 기준으로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하는 과열 구간이 도달했을 때 그 추세가 굉장히 크게 꺾였었기 때문에 4시간봉을 기준으로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던 이 65K 부근대를 지지하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을 했던 그 구간대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에만 무려 7%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 아직까지 그 저점을 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관점이 유지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더리움 차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쐐기 형태로 모이는 다이아고날 패턴이 저점에서 완성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다이아고날 패턴을 기준으로는 보통 추세가 굉장히 크게 꺾이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패턴이 고점에서 나오면 시즌 종료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점부에서 이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달러 부근 때부터 이더리움의 상방 관점을 유지를 했던 거고, 지금 이더리움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을 했던 2010달러 구간이 여기입니다. 아직까지 이 구간대를 돌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상방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최고점 부분에서 이더리움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제 지난 방송 보시고 텔레그램 입장도 미리 해놓으셨다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수익을 보고 또 떨어질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현명한 매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관점에 있어서 여전히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점대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한 관점을 전달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 차트를 동시에 살펴보면서 교차 검증을 하기 때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위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는 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코인인 이더리움 차트를 살펴보고, 만약에 여기서도 조금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BNB 코인 혹은 리플 코인을 좀 분석하는 편인데, 저는 BNB 코인을 보더라도 지금 상승 흐름이 깨졌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다가 BNB 코인을 띄워놨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비트코인하고 흐름이 비슷하죠. 상방전환을 암시하는 불플래그 패턴이 여전히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정분이 조금 더 남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두 개 코인이 떨어지면서 BNB 코인도 같이 떨어진다면 아마도 이 하단 추세선 부근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한 580달러 부근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를 너무 세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승 관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리플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플 코인도 자세히 보시면 상방 전환을 암시하는 불플래그 패턴 여전히 유지 중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분이 좀 거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락이 조금 더 나오면 이전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한 1.3달러 정도 되네요. 1.3달러면 지금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는 한 1980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를 살짝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저는 이 저점 구간이 전부 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방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최고점 선언을 했던 이 구간 그리고 최저점 선언을 한 이 구간대에서 4시간봉 RSI 지표가 과열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이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할 때가 과열 구간이고, 그 과열 구간에 도달했을 때 그 추세가 굉장히 크게 꺾인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준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구간 때 당연히 매수를 하고 싶겠지만 매수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설명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손절 라인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인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관점에 따르면 손절 라인은 당연히 이 65K 저점 부근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조정이 조금 더 딥하게 나오면서 이 손절 라인이 굉장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고, 제 지난 관점 그리고 영상들 전부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이때 저점을 찍었을 때 있죠. 이때가 3월 27일이었는데 저는 그 뒤로 비트코인의 상방 관점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텔레그램에 안내드렸던 이 관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번 저점을 더 갱신하기 전에도 저는 정확하게 매수 기회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저점을 갱신하고 나서도 이 상단 추세선에 닿는 움직임을 예상했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나오기 전에 이 비파동 근처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같이 요약을 해서 전달드리고 있는데, 제 상승 관점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제 관점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제가 많은 부분들을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많은 분들이 이란 전쟁에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 이슈는 단순한 개미털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 이슈가 조만간 정리가 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단순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 전부 다 상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을 봤을 때도 이번 연도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 이전에 공화당이 우세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다른 이슈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가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고, 그 해협의 봉쇄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돈을 푸는 금리 인하도 안 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시장에도 지금 유동성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이란 전쟁에 대한 해협 봉쇄 이슈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곧 지지율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란 전쟁 이슈가 종결이 된다면 유가도 내려가고 물가도 잡히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흘러드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는 이란 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조만간 종결이 될 거라고 보고, 실제로 이런 이슈가 터지다고 하더라도 지금 차트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상방 관점이 전혀 깨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잘 지켜가면서 매수를 한다면 상승장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당연히 정리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관점을 올릴 때마다 좀 적중을 많이 했던 이유도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고 매매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방송과 매매를 하면서 느낀 건 이렇게 횡보하고 하락하고 투심이 안 좋아지고 또 이런저런 이슈가 저점에서 터질 때가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뿐만이 아니라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이 잘만 버틴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코인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곁에 나와서 이렇게 실시간 관점 대응법들 전달드리고, 저 역시도 제 소중한 돈을 넣으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영상에 실시간 관점을 좀 빨리 올리고 있긴 한데, 제가 아무리 녹화해서 빨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관점이나 대응법,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방에다가 이런 정보들 전부 다 기록해서 남기는 거니까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참고하시고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반응도 남겨주시면서 응원해주시면 앞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응원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입장 신청 링크를 남겨놨는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간단한 구독자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인증은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 링크를 클릭해놓고 신청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 영상 하단의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닉네임 그리고 신청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지 아닌지 확인한 이후에 수락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텔레그램 입장 바로 가능하시니까 미리 들어오시고 이번 연도 한 해는 꼭 수익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이 상승 관점을 유지하는 이유는 현재 불플래그 패턴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플래그 패턴 자체는 과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 방향으로 그 추세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지금 불플래그 패턴, 그러니까 이 깃발 모양이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얼마까지 나오든지 간에 상방으로 돌파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패턴을 기반으로 제가 실제로 지난 방송에서 65,000달러 구간을 최저점으로 바라봤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썸네일에 패턴과 함께 타점 공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죠. 이때 제가 방송했던 내용의 일부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 플래그 패턴을 작동함과 동시에 이 상단 추세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 근거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RSI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RSI 지표로 봤을 때 4시간봉을 기준으로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하는 과열 구간이 도달했을 때 그 추세가 굉장히 크게 꺾였었기 때문에 4시간봉을 기준으로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던 이 65K 부근대를 지지하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을 했던 그 구간대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에만 무려 7%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 아직까지 그 저점을 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관점이 유지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더리움 차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쐐기 형태로 모이는 다이아고널 패턴이 저점에서 완성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다이아고널 패턴을 기준으로는 보통 추세가 굉장히 크게 꺾이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패턴이 고점에서 나오면 시즌 종료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점부에서 이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달러 부근 때부터 이더리움의 상방 관점을 유지를 했던 거고, 지금 이더리움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을 했던 2010달러 구간이 여기입니다. 아직까지 이 구간대를 돌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상방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최고점 부분에서 이더리움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제 지난 방송 보시고 텔레그램 입장도 미리 해놓으셨다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수익을 보고 또 떨어질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현명한 매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관점에 있어서 여전히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점대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한 관점을 전달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 차트를 동시에 살펴보면서 교차 검증을 하기 때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위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는 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코인인 이더리움 차트를 살펴보고, 만약에 여기서도 조금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BNB 코인 혹은 리플 코인을 좀 분석하는 편인데, 저는 BNB 코인을 보더라도 지금 상승 흐름이 깨졌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다가 BNB 코인을 띄워놨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비트코인하고 흐름이 비슷하죠. 상방전환을 암시하는 불플래그 패턴이 여전히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정분이 조금 더 남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두 개 코인이 떨어지면서 BNB 코인도 같이 떨어진다면 아마도 이 하단 추세선 부근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한 580달러 부근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를 너무 세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승 관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리플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플 코인도 자세히 보시면 상방 전환을 암시하는 불플래그 패턴 여전히 유지 중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분이 좀 거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락이 조금 더 나오면 이전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한 1.3달러 정도 되네요. 1.3달러면 지금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는 한 1980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를 살짝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저는 이 저점 구간이 전부 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방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최고점 선언을 했던 이 구간 그리고 최저점 선언을 한 이 구간대에서 4시간봉 RSI 지표가 과열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이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할 때가 과열 구간이고, 그 과열 구간에 도달했을 때 그 추세가 굉장히 크게 꺾인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준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구간 때 당연히 매수를 하고 싶겠지만 매수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설명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손절 라인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인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관점에 따르면 손절 라인은 당연히 이 65K 저점 부근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조정이 조금 더 딥하게 나오면서 이 손절 라인이 굉장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고, 제 지난 관점 그리고 영상들 전부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이때 저점을 찍었을 때 있죠. 이때가 3월 27일이었는데 저는 그 뒤로 비트코인의 상방 관점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텔레그램에 안내드렸던 이 관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번 저점을 더 갱신하기 전에도 저는 정확하게 매수 기회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저점을 갱신하고 나서도 이 상단 추세선에 닿는 움직임을 예상했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나오기 전에 이 비파동 근처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같이 요약을 해서 전달드리고 있는데, 제 상승 관점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제 관점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제가 많은 부분들을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많은 분들이 이란 전쟁에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 이슈는 단순한 개미 털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 이슈가 조만간 정리가 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단순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 전부 다 상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을 봤을 때도 이번 연도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 이전에 공화당이 우세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다른 이슈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가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고, 그 해협의 봉쇄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돈을 푸는 금리 인하도 안 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시장에도 지금 유동성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이란 전쟁에 대한 해협 봉쇄 이슈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곧 지지율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란 전쟁 이슈가 종결이 된다면 유가도 내려가고 물가도 잡히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흘러드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는 이란 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조만간 종결이 될 거라고 보고, 실제로 이런 이슈가 터지다고 하더라도 지금 차트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상방 관점이 전혀 깨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잘 지켜가면서 매수를 한다면 상승장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당연히 정리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관점을 올릴 때마다 좀 적중을 많이 했던 이유도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고 매매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방송과 매매를 하면서 느낀 건 이렇게 횡보하고 하락하고 투심이 안 좋아지고 또 이런저런 이슈가 저점에서 터질 때가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뿐만이 아니라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이 잘만 버틴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코인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곁에 나와서 이렇게 실시간 관점 대응법들 전달드리고, 저 역시도 제 소중한 돈을 넣으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영상에 실시간 관점을 좀 빨리 올리고 있긴 한데, 제가 아무리 녹화해서 빨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관점이나 대응법,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망에다가 이런 정보들 전부 다 기록해서 남기는 거니까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참고하시고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반응도 남겨주시면서 응원해주시면 앞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응원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입장 신청 링크를 남겨놨는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간단한 구독자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인증은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 링크를 클릭해놓고 신청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 영상 하단의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닉네임 그리고 신청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지 아닌지 확인한 이후에 수락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텔레그램 입장 바로 가능하시니까 미리 들어오시고 이번 연도 한 해는 꼭 수익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크립토 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